안녕하세요, 시민다스입니다. 그 총선 관련해가지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뭐 여론조사가 뭐 어떠니 저떠니 하시니까. 근데 여론조사는요, 사실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선거가 여론조사 수치대로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 틀린 게 아니라 그 왜곡된 여론조사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부정선거 하시는데, 선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투표하고 선거하고 하는 선거 관리 절차가 조금 부실해졌을 뿐이지. 왜냐면 과거에는 다 이걸 정규직 공무원들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계약직도 많이 쓰니까 그냥 열심히 안 할 뿐이야. 그러니까 부실해진 거고, 그냥. 그다음에 예산도 많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선관위 직원들이 기강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면 선거를 많이 해본 베테랑들이 선거철만 되면 이제 자꾸 문제 생기니까 얘들이 연차 내고 그냥 쉬어버리는 거야, 휴직하고. 어디 연수 간다든지. 그럼 비전문가가 오니까 일이 엉망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뭐, 하여튼 선거는 문제없이 진행 중이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여론조사. 사실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는 여론조사는 갤럽에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갤럽에서 하는 게 그나마 가장 지들 브랜드 파워가 있으니까. 그 외에 나머지 업체들은요, 의뢰인이 누구냐, 쉽게 말해서 한 돈 2천만 원에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인간들이에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뭐 표본 집단을 어떻게 잡는다든지, 가중치를 어떻게 잡는다든지, 질문 구성을 어떻게 한다든지, 여론조사 할 때 누구한테만 선택적으로 이제 특정 지지층에만 여론조사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사기를 쳐요. 특히 이런 선전선동에 이용되는 게 진보 쪽의 이제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사실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여론조사로 사실 공천도 자기들이 알아서 돈 받고 공천해준 것도 있었고, 뭐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천까지 경선 통과까지 보장해주는 업체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자기들한테 돈을 주면 자기들이 경선 통과까지 시켜주겠다는 식으로.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은 공관위에 그 여론조사 업체에서 뒷돈 먹는 관계자들이 좀 있기도 했으니까. 실제로 여론조사 관계자가, 여론조사 뭐 공동 창업주가 당직자로 공관위에 참여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게 벌써 소문이 자자하고요. 국힘은 딱히 여론조사 같은 데 돈을 안 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은 늘 여조가 엉망인 거고. 뭐 자체적으로 여의도연구원에서 뭐 돌려받네 어쩌네 하는 것도 여의도연구원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솔직히. 왜 인재가 별로 없어요, 거기 이제. 그냥 똑똑한 애들은 다 떠났거든. 탄핵당하고 막 이럴 때. 그러니까 여전은 믿지 마시라. 다만 큰 분위기와 흐름을 믿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인 사람들이 사실 대한민국에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던 거고, 그 다음에 조국도 이제 뭐 지지세가 예를 들어서 뭐 조국 이슈가 났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 빵빵 나오니까 조국 두둔한 사람보다 욕하는 사람이 더 많았거든요. 훨씬 더 많았죠. 그게 이 나라는 아직까지 상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교육받은, 높은 교육 수준의 교육받은 국민들, 유권자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또 하나의 상식은 대통령 임기가 3년 2개월 남았는데, 지금 만약에 여소야대를 만들면 대통령 하지 말란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어느 국민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래도 여소야대가 생긴 경우도 있었잖냐라고 말씀하실 텐데, 가장 대표적인 여소야대가 이제 그 88년 선거 끝나고 나서, 87년 선거인가 뭐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3당 합당하기 직전에 민정당 노태우 대통령일 때 야당이 다수당이 됐어요. 그것도 뭐 혼자는 아니고 연합해가지고 다수당이 된 거죠. 그다음 또 한 번의 여소야대가 이제 코로나 시국 때, 그러니까 2020년 선거였죠.
이런 전쟁과도 같은 특수한 상황 아니면, 여소야대가 아니구나. 여소야대가 아니라 저기 그 압도적으로 밀어줬던 거. 그러니까 이런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국민들은 한쪽에 과반수 이상을 몰빵해 주지 않아요. 근데 지금이 전쟁 같은 특수한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전쟁은 저쪽에서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만약에 표가 나온다고 했을 때,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정상적으로 선거에 총선을 했는데 과반수를 넘어서는 득표를 한 경우는 잘 없습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그냥 한 130 몇 석 정도 또는 140 몇 석, 이게 최대치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협의해가지고 막 법안 통과시키고, 뭐 야당 내에서도 반발할 사람 반발하고, 그래서 부결내기도 하고 막 이랬던 거였거든요. 근데 지난 이제 그 코로나 시국에 민주당이 워낙 압도적인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코로나라는 국가적인 재난이 닥쳐야 가능한 겁니다. 같은 이유로 코로나 때 대통령한테 힘 실어주자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마지못해 압도적으로 밀어줘서 170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사실은 국민들은 야, 대통령 좀 밀어주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임기가 3년 2개월 넘게 남았는데 저 전과자들, 조국이나 이재명 같은 애들이 나라를 쥐락펴락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조국 신당의 지지율이 저만큼 나왔는데 그럼 저거는 너 왜 얘기 안 하냐고 하실 수 있는데, 저 조국 신당의 지지율 같은 거는 그냥 허상이에요, 허상. 그러니까 이재명이 너무 싫어서, 또는 조국이 꼬라지 보기 싫어서, 그럼 조국이 꼬라지 보기 싫단다. 이재명이 너무 싫어가지고, 야, 뭐 그렇다고 윤석열 찍긴 못하고 뭐 없냐 이래서 붙는 게 조국 신당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내가 지지한다고 말은 했지만 차마 비례 쪽은 찍어주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찍는 사람도 대만일 거고요. 이걸 잘 분석을 못하는 언론에서 이걸 최대한 유의미하게 분석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엉망인 분석이 나오는 거지, 실제 국민들의 정서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직 법적 책임도 안 진 것들이 기어 나와서 억울하네 어쩌네 하는데 그걸 지지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사람이 더 많으니까 결국엔 투표를 하게 되면 여당이 이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사실 지금 투표율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정치가 워낙 개판이니까 투표율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예상 투표율이. 일단 지금 부재자, 제외 국민, 그러니까 외국에 계신 분들 투표 같은 경우에도 한 10%, 한 15% 정도 줄었어요. 투표율이. 외국에서는 투표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외국에 계신 분들은 제외 국민 투표를 하려면 사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사전 신청하신 분들이 한 2만 명이 줄어든 거예요. 매 총선마다 10%씩 올라갔었는데 요번에는 확 줄어버렸어요. 15%가. 이걸 역으로 국내 사정에 맞춰서 계산을 해보니까 투표율 55% 이하가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되거든요. 여당 지지자들은 쪼개져 있는데 야당 지지자들은 하나니까 투표율이 떨어지면 여당이 이길 가능성이 크죠. 한 표라도 더 있으면 이기는 거니까. 저는 상황을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 국민들의 선의나 상식을 믿고, 또 여론조사, 제가 이제 선거에 몇 차례 관여하면서 봤던 여론조사 회사들의 엉망진창인 것을 봤을 때 지금의 여론은 신뢰할 수가 없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거 보시고 점심잘 드시고 또 기회가 되면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